국민의힘의 갈등, 이종석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 거취 문제에 있어서 비례명단 문제로까지 좀 분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은 이철규 의원은 명단을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다, 내가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총선을 21일 앞둔 가운데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2라운드가 있는 거 아니냐, 세 가지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그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속보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다면 늦었고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만시찬이지만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조처가 있었고 수락하였다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조금 더 일찍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즉시 그 다음 날 이와 같은 조처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한 명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의 어떤 고도성들을 비추어 본다라면 즉각 이루어졌어야 됐다. 여하튼 그러나 늦었더라도 저는 환영합니다. 비대위원이시고 이번에 출마는 못 하시지만 안 하시는 거라고 제가 저도 깜짝 못 하시지만 출마는 안 하시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출마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당의 지금 지도부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수도권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 지도부에다 얘기를 많이 했나요? 실제로 언론의 보도는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아까 우리 앵커분께서도 느껴지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정치권에 발을 담고 나서 지금 총선을 21일 앞두고 있는데 피부로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실감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왕에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라면 지난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한 전화 문자로 30명의 사람들이 전화 문자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출마하는 후보들이요? 일관되게 같은 요구였습니다. 이정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거취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특히 비대위 혹은 선대위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줄기차게 왔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화 문자가 쇄도하면 위원장에게는 어쩔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위원장은 이런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조금은 항상 한 2달 전이죠. 그때 이후로 조금은 자제하시라 뒤로 빠지시라 저를 좀 보호하기 위한 목적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토일 그와 같은 요구를 듣고 이 정도의 요구라면 수도권 후보들의 줄기찬 그리고 목소리가 큰 요구라면 좀 말씀 안 드리고 또 터트릴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들의 절박한 심정들이 전달했다는 건데 아주 거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남았어요. 이종섭 호주 대사 건은 황상무 사회수석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소환 및 또 수식어를 넣자면 즉각적인 소환 및 입국 및 조사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과 우리 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서 이 공수처의 소환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이었었는데 이게 자칫 저는 공수처가 이 상황을 조금은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공수처는 기왕에 이 대사와의 통화라고 하나요? 교신 내용이 언론에 일부 나왔는데 4월 말경으로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는 폭망하고 말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즉각적인 소환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시급히 이 대사가 귀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조사를 미리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 소환하고 그러면 당연히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인데
이 수사 스케줄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으면 소환이 좀 느려질 수 있는 지금 거잖아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공수처는. 그러면 공수처가 예. 소환하지 않더라도 예. 설사 호주 대사 자리를 좀 비워놓더라도 예. 이종섭 대사는 먼저 귀국해서 총선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조사를 준비한다든가 예. 아무래도 뭐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예. 외교 대사인 만큼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 소환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도 입국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시일들을 좀 좁히기 위해서라도 예. 입국해라.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은 뭐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예. 외교 문제와도 관련된다. 예. 이 사안 자체가. 그래서 빨리 입국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 역시도 조금은 입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도 좀 소환을 전제로 한 예. 즉각적인 입국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예.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상황이. 소환 없이도 선입국이 맞다. 선입국 후소환. 저는 그렇게 정- 그렇게 입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좀 기자분들에게 어제 그제 다르게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제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난 만큼 선입국해라. 선입국하고 후 소환 요구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대통령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야 이건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예.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호주 대사는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고 입국해서 기다리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거든요. 예. 대통령실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상태로서 이 대사가 호주에서 어떤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호주 언론의 시각들도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차라리 입국하는 게 낫다. 예. 그리고 뭐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법리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라면 정치적 위급함에 비추어 본다라면 입국하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저는 국민의 민심과 크게 어긋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 민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 정무적 판단하는 것이 맞다. 네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 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조선신문에서 그 기사를 받았던데 아 예. 비례대표 명단 발표를 앞두고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 간에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이 예. 있었다. 예. 이철규 의원은 탈당하겠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그만둘게. 고쳐라 못 고치겠다 이거거든요. 네네. 혹시 그 현장 계셨습니까? 아니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최고 어떤 비대위 회의에서 했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공관위 회의에서 했던 얘기인가요? 공관이 제가 알기로 네, 저도 네. 이 사실관계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예. 비례정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관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 역시 공관위에서 논의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현장에 계시지는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 파악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도부시니까. 사실은 예. 저 어제 밤에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두 개 이제 예. 고성들이 오갔었고 예.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아까 이제 저보다 앞선 타임에서 그것을 들었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밖에서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개의 사건 제가 겪었던 몇 개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이건 뭐 제가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고 나서 정확한 제목을 알았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언론사의 정보 보고와도 상관없이 제가 겪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야,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이것에 뭔 상관이 있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 말에 비대위원이 됐는데요. 작년 말. 예, 12월 말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몇몇이 내가 비례대표로 선정이 됐다. 비례직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뜬금없었죠. 예. 지금 뭐 공관이라는 것도 구성도 안 됐고 총선이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좀 파악해보고 야 다시 좀 알아봐라. 좀 확실히 말 같은 소리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에게 본인들의 거치 그리고 그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인사처리와 관련된 문제니까 저보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는 말이 모 의원이 예. 이렇게 컨펌 해줬다. 예. 확실하다. 예.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남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예. 4분의 1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인 이름이 돌면서 예. A, B, C라는 세 분이 예. 이미 선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얘기는 별 문제 의식을 못 느낀 게 저 역시 이제 뭐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당연히 들었거든요. 그게 그런가 보다. 이건 별 문제 의식 없이. 첫 번째 것은 야 이게 무슨 말이래 그런데 두 번째 것은 그러구나. 그렇게 정해져 있나 보다. 뭐 공천 앞두고는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실명까지 하면서 다 또 친하지 누구랑 친하지 해서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도 비례대표를 보고 명단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은 뒷순번에 있으니까. 소문으로 돌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까 제가 문제 의식을 못 느꼈다고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겪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명단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뜨악할 수 있고 반발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 국민의힘 잠시만요. 첫 번째, 두 번째 소문을 당연한 것으로 명단이라고 여겼던 의원들이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말씀 못 하시겠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힌트를 드린다라면 지금 반발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에서 전원으로 누구누구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들이 돌았다. 그랬죠. 예. 그리고 누가 컨펌해줬다. 예. 그러니까 한번 저희는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저도 전혀 뭐 청취자분들도 누군지 아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오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 명단을 보니까 처음에는 놀라셨다는 거잖아요. 그랬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감염됐다고 봐야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네?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없네.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비례정당 공간이라는 것이 구성된 지 불과 열흘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랬지만 있어야 될 사람이란 건 없다. 그리고 전 그런 면에서 좀 단언컨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맞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구 비례대표 다 합쳐서 네 사람 하나 내가 꽂은 사람 없다. 사천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요. 하루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좀 한동훈 위원장에게 항상 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방금 그 말씀을 사실은 일주일 전 보름 전에도 했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인재영입위원장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당신이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 아니냐. 오히려. 그리고 나는 당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 허투루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당신 말은 항상 복선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당을 그리고 혹은 공천 과정을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호소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당신 말 항상 뭔가 허투루 하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물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시는 대답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개입 안 할 테니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개입하지 말라. 그런 의미였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약속들을 한동훈 위원장은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공천장을 도장을 찍는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나도 네 사람 안 꽂을 테니 그 누구도 무슨 핵심 의원 누구 꽂을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뭐가 또 있어요? 제가 아까 연관된 건데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 내 귀에 12월 말부터 나는 비례로 돼 있다. 김경률 비대위원설, 비례대표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제3자, 제3자 이 피모 씨. 나는 내 귀에 계속 이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1월 초에 한번 드렸었고 이번에 한 열흘 전쯤에 또 드렸습니다. 나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있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 역시 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와 같은 공천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소문 도는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갈 거라 소문 돈다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적어도 비례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가 들어갔네, 누가 소문으로 돌고 누가 뭐 낙하산 타고 내려가네 이런 거 다 맞겠다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의 말씀을 조금은
청취자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신다라면 지금 일련의 비례대표와 관련된 잡음들, 홍역들 이것들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자,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 보죠.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어제 그 전북 쪽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집단 상경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김경률 비대위원도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예. 또 당에서 오래 고생했던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그 이철규 의원의 문제 제기,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역시 같은 말씀인데요.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금 상당 부분을 가름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저도 당헌 당규 다 찾아보고 오늘 그리고 이제 명단들을 쭉 다시 한번 재검토해봤었는데 이른바 호남 티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분명히. 네, 제가 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보니까 3번, 5번, 8번, 11번 이거 이렇게 네 분은 호남 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남 출신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뭐 당헌 당규는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 호남 사람들 충분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명단을 살펴본 결과 호남 사람들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그저 기사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철규 의원 측이 2명을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이철규 의원이 요구했던 2명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실체들이 있고 저 역시 이제 모 씨를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피모 씨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은 번역이 필요하다. 뭐 이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만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좀 해석이 가미된 측면이 그렇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 100%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명단 별도로 작성했다. 강남 사무실에서. 그런 어제 정보지 소위 말하는 여의도 찌라시는 게 돌아서 당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 부인했어요. 이런 찌라시는 왜 지금 돌아다닌다고 보세요? 저요. 찌라시를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하게 제가 직접 겪은 게 한 번 있거든요. 최근에 특히 그것도 이제 비례 국민추천과 관련해서인데 제가 이 일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소위 말하는 정보지가 유통되는 시간 이게 제가 받은 시간입니다. 뭐 제가 정보지를 많이 받진 않는데 이게 불과 6시간 사이더라고요. 이게 공개된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6시간 사이에 이 정보 국민의힘의 어떤 뭐 상층 지도부만 알 수 있는 이 정보가 어떻게 6시간 만에 정보지로 돌고 특정인을 찝어서 특정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정보지가 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되어진 거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뉴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레임덕, 장기적으로는 대드덕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금 돌풍, 제가 돌풍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맞죠. 이 돌풍의 가장 큰 책임은 저희 국민의힘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함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지리멸렬함이 조국 신당을 찍는데 유권자분들이 찍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 국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떠났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 반성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조국 그 전 장관이 나타났을 때 신당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많이 이제 주변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에는 좀
김경률 당신이 조국 흑서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도 아는 만큼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좀 남은 21일 동안 좀 본격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범죄상 좀 낱낱이 좀 밝히면서 저도 심기일전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국 전 장관의 이끄는 저 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 보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실제로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수사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두룩하죠. 예. 그 문제를 다 일일이 거론하시겠다. 좀 남은 기간 동안 일일이 좀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불러만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좀 보죠. 이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무소속 출마했는데 이 장 전 최고위원 공천 취소 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이 이 의견 충돌을 보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래요? 이거 네. 이 건과 관련해서도 네. 이철규 의원과 충돌이 있었는지는 사실 금시초문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다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 있어서 청년 직역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었고 또 상당히 아끼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장해찬 최고위원 역시 후보로 이 선정이 되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격려를 해주셨다. 그리고 최근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의 대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하게 뭐 대통령실과 대화가 있다고 얘기한 건 애매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좀 이만큼 장해찬 최고위원 역시 당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통령도 아끼는 만큼 조금은 신중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